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모의평가 EBS 연계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9월 모의평가랑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수능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 봤던 문항들은 공통에서 12문항이 연계가 되고 선택에서 3문항이 연계가 되었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공통에서 11개, 그 다음에 선택에서는 4개의 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체 합쳐서 절반에 연계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통에서도 절반, 그 다음에 선택에서도 절반에 연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아마도 수능에서도 9월 모의평가처럼 공통에서는 11문항, 선택에서는 4문항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항들이 연계가 되었고 또 우리가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연계된 문항은 모의평가 3번 문항과 수능 완성 19쪽의 4번 문제가 연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다 EBSI 사이트에서 연계 내역 분석이라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 과목이 어떤 문항들이 연계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평가 3번 문제랑 수능 완성 19쪽의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각의 범위가 똑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면 여기에서부터 뭐 코사인 값이라든지 아니면 탄젠트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3점짜리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모의평가 4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뭐 꼭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아니라 어느 문제집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좌우 극한값을 구할 것인가 이런 문항이 되겠고 오히려 수능 특강에서는 지금 여기서 f의 마이너스 x의 극한값, 그 다음에 절대값 fx의 극한값 등 좀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항이었지만 모의평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2의 마이너스 2의 우극한, 1의 좌극한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8번 문제요. 수능 특강 수학2의 73쪽 유제 1번과 연계되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부정적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게 여기 f1x 이렇게 표현된 상황이 조금은 낯설 수 있겠으나 어쨌든 f1이라는 것이 그냥 상수니까 그 생각만 해주시면은 사실상 이 문제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뭐 잘 풀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9번 모의평가 9번 문제와 수능특강 수학1의 49쪽의 8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평가 9번 문제에서 보시면 사인 7분의 파이라고 하는 특수각이 아닌 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값이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를 찾는 문제라면 자, 여기서는 사인 x가 k보다 커지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에서 이 코사인 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이 베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유출을 해나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의평가 10번 문제랑 수능특강 수학2 56쪽 1번 문제가 연계가 되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에서도 볼 수 있는 접선 두 개의 어떠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우리가 잘 연습을 했다면
이 모의평가 10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갈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그려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문제처럼 식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구상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그림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 문제랑 어떠한 비슷한 유사점이 있었는지 10번 문제면 10번 자, 10번 문제랑 어떠한 유사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우리가 늘상 많이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일단은 속도가 2개 주어지고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지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알파에서 A에서 속도가 같아진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 완성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제가 문제풀이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작점이 보통은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 후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적분을 하더라도 그냥 상수항을 0으로 놓고 푸는 문제들이 더럽 많은데 여기에서는 상수항이 각각 x1t라고 하는 것은 1이 되어야 되고 x2t라는 것은 8이 되어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던 문제여서 조금은 낯설 수도 있고 조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은 괜찮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산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1번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3차 방정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의평가 12번 문제가 수능 완성 151쪽의 7번 문제와 유사하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항을 구성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바꿔놓긴 했는데 an 플러스 1 해서 an이 짝수면 2분의 1 an an이 홀수이면 an 플러스 1로 수열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을 표현하는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뭐 15번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12번에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오히려 12번에 나오면서 계산량은 15번에 나올 때보다 훨씬 줄어드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 이게 12번쯤에 나올지 아니면 다시 15번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형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실히 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직접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거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A1의 값을 찾는 문제였으니까 A1을 출발점으로 놓고 거기에서부터 케이스 분류해가면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의평가 17번 문제와 수능 완성 34쪽의 20번 문제 자,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그마의 성질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EAK 빼기 BK, 여기서도 EAK, BK, 그 다음에 AK, 여기서도 AK 이렇게 나온 것들이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의평가 18번 문제. 자, 수능 완성 54쪽의 7번 문제를 연계했다고 했고, 자, 얘는 그냥 곱의 미분법이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을 계산하는데 지금 수능 완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는 F'1이 그냥 32라고만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입 잘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식의 형태도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나온 게 플러스 3으로 나온 정도로 유사한 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의평가 19번 문제와 수능 완성 139쪽의 6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차피 많이 연습을 했던 문항이니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번에 발표했을 때, 그래서 6월달 모의평가 끝나고 발표했을 때, 뭐 사교육에서 계산 스킬 연습한 친구들한테 유리하지 않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19번 문항도 풀면서 접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다행히 이렇게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이 나와서 여기서는 그냥 넓이 공식 간단하게 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또한 그냥 0부터 아마 2까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부터 2까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뭐 이렇게 적분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아마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 좀 뚫려 놓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 넓이들을 직접 계산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분해서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리한 사교육에서 계산 연습을 많이 배운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은 문항을 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넓이 공식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적분하는 문제로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해서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의평가 20번 문제와 수능 완성 142쪽의 13번 문제가 연계되었는데, 사실 갑자기 빈칸 채우기가 주관식으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풀라고 다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문항들이 난이도가 더 올라가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또한 우리가 매번 나오니까 대비를 하고 문제를 풀었을 텐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20번에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당황스러움을 조금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박스 없이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는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완성에서도 이렇게 박스에 빈칸 채우기 문제로 이미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서는 수능에서도 또는 모의평가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수능 완성을 쭉 보시면서 조금 생소한 형태의 문제, 유형,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수능 때서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확통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통은 25번 문제와 그 다음에 수능 특강 34쪽의 본문,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이면 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합과 같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표현들은 어떤 교재들이나 다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뭐 꼭 수능 특강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내용, 배반 사건일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확통 26번 문제요. 79쪽의 유제 6번. 자, 그래서 이 문항 또한 뭐 어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다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이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 실수만 없이 잘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모의평가 확통 29번과 수능 완성 97쪽의 32번 문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는 6개의 동전을 던지고, 또 어떤 조건이 안 되면 4개의 동전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이면 한 번 뒤집고 0 또는 1이면 그대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이 어떤 특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달라지는 확률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아마 수능 완성 97쪽의 32번 이 문항을 잘 연습한 친구는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조건이 훨씬 간단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간단해져서 훨씬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확통 마지막 30번 문항과 수능 특강 26쪽의 1번 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조합 사용하는 문항이 되겠고, 사실 중복조합 관련해서도 뭐 꼭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연계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는 30번 문항에 거의 단골로 뭐 30번, 29번 뭐 이런 곳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 이 확률과 통계는 케이스를 내가 어떻게 나눌 건지 이 케이스 분류를 하는 작업만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빨간색 카드만 이제 놓는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죠. 그래서 홀수, 짝수, 홀수에 놓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도 홀수 두 개 사이에 짝수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홀수가 두 개 사이에 뭐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 있었으면 이 문항에서도 1부터 13까지 사이에서 이 안에 짝수들을 어떻게 내가 골라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보겠습니다. 자, 3점짜리 문항은 뭐 수능 특강 55쪽에 5번 문제를 연계했다고 되어 있고, 자, 이거는 그냥 각각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미적분 26번과 수능 특강 15쪽의 예제 1번.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의 극한, 부분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급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의 형태를 가지고 비슷하게 줬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차가 3이라고 아예 줬지만 여기서 그냥 공차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또 공차를 추론해 나가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미적분 27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ln 4에서 x는 1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 97쪽의 9번 문제는 0부터 ln 4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움직인 거리나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식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잘 연습했다면 이 모의평가 미적분 27번도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면 좋을 문제로 22학년도 수능 27번 문항도 같이 봐주시면 비슷하게 어쨌든 움직인 거리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27번에.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미적분 29번과 수능 완성 81쪽의 12번 문제.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B, C 사이의 관계를 잘 판단을 하면서 이 각각의 극한값들을 계산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과 A 사이의 관계, A와 B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12번 문제를 다 풀진 못하더라도 만약에 기억이나 또는 니은 정도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요 29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문제가 잘 연습되어 있는 친구였다면 이 문제 또한 어렵지 않게 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기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25번 문제와 수능 특강 62쪽의 본문.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본문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A P 벡터의 크기가 R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얘가 5가 된다라는 내용은 앞서서 여러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잘 판단하고 문제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기하 26번 보겠습니다. 자, 기하 26번은 지금 보시면은 수능 특강 98쪽의 1번 문제를 연계했다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이렇게 길이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길이들이 어떤 비율로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수능 특강 문제가 복잡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연습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좌표 공간에다가 이 직육면체를 놓는 연습을 했으면 이 문제 또한 좌표 공간에 놓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기하 27번과 수능 완성 78쪽의 2번 문항. 자, 얘네들은 결국 그냥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곡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한번 각 2차 곡선의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차 곡선은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의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 29번과 수능 특강 24쪽의 3번 문항. 자, 여기에서 타원과 어떤 직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3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타원과 이번엔 원으로, 직선이었던 게 원으로만 바뀌어서 최소값이 6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식을 써야 될까 라는 것을 공부했으면은 이 29번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조금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어떤 문항들이, 이 모의평가의 어떤 문항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연계가 되었는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볼 일은 일단 이 문항이 연계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이 문항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연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사실 3점짜리 문항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에 볼 법한 문항들이 주로 연계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수학은 연계 체감도가 낮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사전 문항 같은 경우에 지금 기하 29번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항들에서 수능 특강을 풀어봤으면, 수능 완성을 풀어봤으면 조금 더 쉽게 아이디어가 접근될 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사전 문항 중에서도 29번이면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문항들인데, 기하 같은 경우에도 29번에서 연계가 됐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29번, 확통 같은 경우에는 30번, 29번 이렇게 연계가 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서도 충분히 지금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제 생각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수능 특강에서 막힘없이 잘 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50%가 연계가 된다고 하고, 지금 난이도 있는 문항에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쓰였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잘 공부를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푼 친구들은 꼭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미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복습을 좀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어주시면 알아서 이런 연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따로 사서 할 게 아니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먼저 풀어내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 많았고, 꼭 이 연계 내역은 EBS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 여러분들이 보는 선택 과목들에 맞춰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